다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국가가 지는 걸로 헌법에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 그리고 청원법 등에서는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국회법은 청원이 장기간 심사를 요하고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청원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 기간이 연장되기 일쑤이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청원권은 국가의 의사 형성에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청원 심사 기간이 무분별하게 연장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을 형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법안 역시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청원들이 되새겨지고 이제 1년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 청원들이 제대로 심사받을 수 있기를 촉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2021년 11월 9일 밤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안 심사에 대한 국회 답을 듣기 위해 미료 활동가와 함께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로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11월 9일 당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고 2024년 5월 29일까지 미뤘습니다. 국회의 답을 듣기 위해 걸어온 400km 길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광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봄 단식 농성장에 온 박광원 의원에게 왜 24년 5월 29일까지 미룬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늦춘 것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10만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무시해온 정치, 국민동의 청원 제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기한 없이 심사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심사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인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은 이주민과 노동자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충남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증축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벗어나는 행동들, 그리고 차별과 혐오에 맞선 전장에는 투쟁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가득 찬 서울시의 퀴엄라 축제 광장 사용 불허 결정,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오롯이 시민들만 맨몸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차별 없는 일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국민동의 청원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불평등한 현실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이토록 정치가 무능하고 무심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가 응답하겠다고 한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더는 응답을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 하루속히 논의하시고 재정으로 답하십시오. 지난 5월 24일 환노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었습니다.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지 석 달을 넘기고서야 겨우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거짓 주장이 난무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특히 국민의힘의 결사 반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별이 집중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전면 부정하는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으로 묻지마식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단지 노조법 2, 3조 개정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태일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명 안전을 위한 법은 반대하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대변론자의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권이 남발되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산업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억지 거짓 주장을 앞세워서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이중구조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13년의 시간을 넘어 수백만 명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입니다. 1년의 임기를 남겨놓은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에 맞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 2, 3조 개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차별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입법에 그런 요구에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 노조 탄압, 민주, 민생, 평화 파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16 연대는 2020년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습니다. 30일 내 청원 두 가지에 대해 각 10만 명, 도합 2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은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가 초기 구조 과정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밝힐 수 있으며 참사 후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와 시민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국가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이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려 접근이 막히면서 독립적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차 면밀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했던 정부 주요 인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 성립 후 현재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에 배정만 된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않는 것은 10만 시민의 청원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라고 뽑아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수만 시민들의 청원에 대해 입법적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2014년을 떠올리십시오.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해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국가본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단 9일 동안 10만 명의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국회에 청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됐던 다른 법안들과 비슷하게 여전히 단 한 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청원 동의 연장만 이어졌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또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역행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10명에 이릅니다. 얼마 전에는 한 IT 사업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시민들을 옥죄왔었는데요.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도 국가보안법은 또 그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공안당국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1992년, 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17년 만에 지금 국회에는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논의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도 저희들은 보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 과연 누가 누구를 검열하고 억압하고 있는가, 이 국회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반인권 악법이고 반문명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한 진실버스에 이어서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거쳐 183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특별법 제정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여당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의견서에 따르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은 기존의 특수본 수사나 검찰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와 기능이 중복된다,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에서 밝힌 군중 유체화라는 것은 밀집 관리에 실패해서 유체화가 되었다는 최종 결과일 뿐 사건의 원인이자 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동안 몇 년간 헬로윈데이에 배치했던 경비경찰을 유독 작년에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청와대 앞에서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 시위 때문인지, 아니면 혹여 마약 수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지, 참사 수습은 왜 그렇게 더디고 응급구조에 실패했는지, 왜 희생자들을 40군데 넘는 영안실로 흩뿌려 놓았는지,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단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 줄 때 국회는 비로소 국민의 대표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호소합니다.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62건으로 심사 계속 중인 계류가 56건, 본회의 불부의가 4건, 대안반영 폐기가 1건, 철회가 1건 있었습니다. 철회된 1건을 제외하고 61건 중 5건이 국회 심사를 마친 상태라 보았을 때 8.2%만이 국민동의청원의 완결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1.8%의 성립청원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청원은 오늘로서 1058일째 계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으로 10만 명이 동의해 성립되었으나 계속해서 소위에서 심사가 계류되어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청원에 담긴 내용을 떠나 국민동의 청원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라는 이 요구는 국민동의 청원 내용 안에 담긴 내용 고지고대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개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왜 개정을 못하겠는지 제대로 의견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년 11월 23일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이제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국민동의 청원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고 제때 제대로 심사하라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동의 청원과 같은 입법청원안을 무기한 연장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마저도 무기한 연장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잊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첫째,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합시다.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무기한 심사 연장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정법안이나 찬반 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국회가 절차적으로 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심의 이전에 위원들이 청원한 내용들을 보다 숙지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청원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가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입법 개정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